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주미선입니다. 오늘은요, 예비고 2학년, 우리 예비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겨울방학 학습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가 지금 연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설레고, 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겠지만 사실 겨울방학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법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마음이라도 준비하고 있읍시다. 그래서 방학 시작하면 달리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완벽한 1등급을 만들어야 하는 예비고2에게는 겨울방학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바쁩니다. 4번의 시험을 보죠. 1차, 2차, 1차, 2차. 4번의 시험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도 있죠. 뭐 동아리 행사도 있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알 거예요. 그런데 2학년 때 더 바쁩니다, 여러분. 할 것도 훨씬 많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가서 정신없이 달리는데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놓치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놓치는 것들이 구멍을 만들어. 근데 그 구멍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이게 고1에서 고2로 가면 양도 많아지고 난도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 난 그 구멍이 더더더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언제 채우고 가야 하느냐?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은 2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되는 겁니다. 여름방학은 또 1달 남짓이라서 굉장히 짧아서 그때는 또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착착착착 채우고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면 되게 수월하게 그죠? 그리고 여유 있게 학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신만의 영역별 풀이 전략 만들기 세분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미래에 대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들 국어과외를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못해?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학생한테 현대시면 현대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문제는 어떤 순서로 풀고 선지는 어떻게 보는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게 스스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시를 읽고 문제를 풀고 소설을 읽고 문제를 풀고 독서 같은 경우도 그냥 지문을 내리 읽어. 그리고 문제를 풀고 그거 맞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략이 없이는 결국에는 만약 어려워진다? 그러면 롤러코스터처럼 좀 쉬울 땐 잘 보고 어려울 땐 또 틀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느냐? 본인만의 힘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영역별 풀이 전략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시면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읽어 내려가면서 표현법을 다 찾아놓고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 긍정적인 시어는 동그라미, 부정적인 시어는 세모를 좀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를 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 분석을 마치고 선지 하나하나에서 있는 부분을 화살표로 연결해서 푼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나는 모의고사에서 독서를 먼저 풀고 문학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풀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나만의 풀이 전략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 때 순서도 그렇고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분화를 해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산문에서 영역별로 본인의 풀이 전략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을 그냥 읽지 말고 핵심어를 찾는다. 주요 정보의 밑줄을 긋는다. 뭐 접속사에는 세모를 쳐서 전환하는 구간들을 체크한다. 그리고 한 문단 한 문단을 읽어 내려갈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화작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의 텍스트가 나왔다.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어떤 근거들의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략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이 당연히 한 번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딱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완성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리고 학교 시험을 보잖아. 수정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언제 완벽하게 완성을 하느냐? 고3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딱 고3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그 고3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있죠? 그때 완벽하게 완성을 해놓고 고3 때 그걸로 달려주는 거예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완을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고 두 번째, 부족한 부분 채우기. 구멍을 채워야 해.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 봐. 아주 당당하게 구멍 채우고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 무조건 본인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문법이 취약해. 나는 문법의 이론이나 개념을 사실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커리큘럼 그냥 막 따라가. 그냥 막 문제집 한 권 있으면 그냥 문제집 한 권 다 풀어. 이런 친구들 너무 많을걸요.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먼저 건드려야죠. 내가 문법에 이론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는 미선쌤의 문법 특강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론이나 개념 부분들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문학에서 특히 현대시 분석이 좀 어려워. 그러면 현대시 같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분석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 따다닥 사가지고 하루에 3개씩 풀어야지.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개념과 훈련 지속. 개념의 숙련을 통해 오지선다형에서 모르는 개념 없게 만들기. 특히 문학과 문법. 여러분들 이거 진짜 선생님이 너무나도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학이나 문법에서 개념어 혼동으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특히 계속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요.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혼동으로 틀린다고.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은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다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데 토대야. 근데 그 토대가 없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마구마구 풀어봐야 결국에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계속 훈련해야지. 그죠? 여기 훈련하고 있잖아. 훈련이라는 것은 개념을 다진 그 위에 문제를 풀어주라 이겁니다. 문제도 당연히 좀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념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들을 차곡차곡. 문학 개념어 있잖아요. 시면 시 개념어, 소설이면 소설 개념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게 선생님 제가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역설법이 뭐야? 반어법이 뭐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항상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에서 반모음 첨가가 뭐야? 니은 첨가가 뭐야? 거센 소리 대기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개념 숙지를 한 거다.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줘라. 알겠죠?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독서 영역별 훈련. 독서는 좀 영역별로 훈련해보자. 그게 뭐냐? 독서가요. 철학 영역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사회 영역이 있죠? 특히 경제나 법. 요즘엔 법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경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죠? 그리고 예술 분야가 있죠. 예술은 보통 나오면은 철학하고 좀 섞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영역별로 풀어보는 거를 선생님이 되게 추천해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1학년을 1년 동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는 사실 경제 나오면 좀 속된 말로 쫄려. 무서워. 그리고 나는 과학기술 나오면 위축돼.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많이 풀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많이 풀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경제 지문을 좀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다른 지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축된 게 좀 풀어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많이 풀다 보면은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데?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해. 그럼 사람의 마음이 부담감이 내려가잖아? 안 보이던 것도 더 잘 보여.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거는 좀 부담감 때문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들면서 안 보이던 것도 이제 팍 보이게 돼, 선명하게. 그래서 그걸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독서는 항상 이걸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문단별로 중요 단어가 핵심어야. 그럼 핵심어를 토대로 주요 정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핵심어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정보를 캐치하고 그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줄 요약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한 줄 요약은 써도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그 연습을 꼭 해서 문단별로도 쪼개서 보고 전체 글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이거를 미시 접근, 거시 접근이라고 하거든. 미시와 거시가 둘 다 되잖아. 독서는 마스터야. 요즘에는 독서가 아무리 난도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어와 주요 정보를 가지고 문단을 구조화하고 요약할 수 있다면 마스터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운 과학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추론할 수 있다면 도표,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도 수월하게 풀 수 있어. 여러분 계산 문제 그래봤자 사칙연산 수준이에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준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틀린다는 것은 그냥 그 내용이나 정보 추론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칙연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좀 찔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끔 답지 보면 이거구나 하잖아요. 솔직히. 이거였다. 이렇게 단순한 거였다. 여기서 더하고 여기서 빼면 되는 거였잖아. 이런 경우 진짜 많을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열쇠는, 모든 키는 지문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발 문제 풀 때 그냥 지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구조화도 안 하고 요약도 안 하고 내용 숙지도 안 하고 문제만 냅다 풀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라. 알겠죠? 자, 5번째, 문법은 사이클, 반복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진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떠냐면 여기에서 깔짝깔짝대. 그러니까 깔짝깔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완벽하게 해. 근데 여기 안 해 막. 뒤로 갈수록 안 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도셔야 돼요. 한 3번은 돌아야 돼요. 사실. 음은, 단어, 문장, 중세국어, 음은, 단어, 문장, 중세국어 이 정도로 개념을 사이클을 좀 돌아주셔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조금 알겠는데? 이래요. 근데 그러면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 삭제돼요. 리셋,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딱 돌았을 때 좀 알겠는데 할 때 이제 2번 돌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도잖아?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마스터가 돼요. 그래서 3번째 정도 완벽하게 돌면 그때부터는 이론 개념적인 숙지 안 하고 그냥 문제만 계속 풀어도 돼요. 정말 명심해 주세요. 사이클을 도르라는 거는 이 영역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공식이거든. 문법은 공식이야, 여러분. 수학 문제 공식 없으면은 못 풀거든요. 문법 공식 없으면 못 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단순 문제로 복습하는 거야. 계속 의문의 변동이면은 단어 100개 정도 딱 나놓고 계속 해보는 거지. 단순, 반복, 필요해 문법은.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가야지. 기출문제부터 냅다 푸는 친구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 문법은 단계 완벽하게 밟고 오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 쉬워져요. 정말로 이거 믿어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정말 믿고 한 친구들 나중에 문법 공부 안 해. 그냥 문제만 풀어도 돼. 왜? 완벽하게 다져놨으니까 나중에 머릿속에서 빼내면 되거든. 머릿속에서 그냥 도출해내가지고 문제 풀면 되거든.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선티의 무료 특강을 들어라. 그래서 겨울방학 선생님이 문법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부끄러운데, 나 옆에 있는데, 나 있는데, 부끄러운데, 무엇보다도 미선쌤에게 물어봐. Q&A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학습법도 궁금하거나, 내가 이런 문제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막혀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되잖아. 그지? 언제든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겨울방학을 알차게 나셔야 1년이 편해집니다. 선생님 말 믿고 꼭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또 좋은 강의로 꼭 강의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